법무부 장관의 조국 전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지명되는 등 장관급 8명이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완성됐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교수와 관료들이 전진 배치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려 방위비 분담금과 호르무즈 파병,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 등 안보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에스퍼 신임 미 국방부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은 동북아 평화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회 분야 장관 회의를 열고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각종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관련 연구 활동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장형 유가공 업체가 만든 치즈와 우유, 발효유 제품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대장균이 검출된 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구가 35도 안팎까지 오른 가운데 주말인 내일 서울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수분 보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검찰 개혁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떤 관계가 설정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에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됩니다.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11월이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그대로 통과되면 공수처가 도입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됩니다. 대신에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커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결이 좀 다릅니다. 직접 수사를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수사 지휘란 이름이 아니어도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를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그 어떤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다만 국회 논의에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만큼 검찰 개혁을 놓고 두 사람이 대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검찰 내부 불만입니다. 조 후보자가 검사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개혁을 강행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수사통에 편중된 최근 검찰 간부 인사로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더해 윤 총장의 리더십까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개각을 단행하면서 주미대사 인사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그만큼 비중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미대사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익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관계의 이제 야전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년이 지난 사이에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악화가 돼 있죠. 핵무기를 그 당시에 개발할 때였는데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한반도 정책 문제, 미국의 대일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가면서 국익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미국 정부와 최선의 노력을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에 이어 환율까지 전쟁을 벌이면서 대내외적으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대해 강달러 때문에 제조업체가 힘들다며 연일 금리를 더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일 연방준비제도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체를 검명하고 나섰습니다.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항공사 보잉, 농기계 회사 존 디어 등을 언급했습니다. 훌륭한 기업들이지만 최근 달러화 강세가 공평한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연준의 높은 금리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달러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만큼 연준에 대해 상당 수준의 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The Fed moved, in my opinion, far too early and far too severely. It puts me at a somewhat of a disadvantage. Fortunately, I've made the economy so strong that nothing's going to stop us. But the Fed could have made it a lot easier.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연준이 너무 거만해, 너무 빨리 행동하고 너무 많이 긴축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앞서 지난 5일에도 환율 조작국 중국보다 연준이 더 문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벤 버냉키, 제닛 옐런 등 전 연준 의장 4명이 이례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촉구했습니다. 강한 달러는 미국산 수출품의 값을 비싸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자국 기업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함 앞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고려 대상이 아닌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강제 동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내부 문건이 무더기로 공개됐습니다. 강제 동원 소송 판결을 뒤집기 위해 김앤장이 전방위로 움직인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뒤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은 재상고심 대응팀을 꾸립니다. 한 번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번복이 쉽지 않은 만큼 비공식적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힘을 빌려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겁니다. 김앤장이 전범기업 측과 통화한 내용에서 이 같은 계획이 일부 드러났는데 고객 반응이라는 제목의 김앤장 문건에는 대법원의 심사숙고로 재상고심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돼 있습니다. 또 외교부 등을 통해 대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시기가 무르익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정부 도움이 필요했던 양승태 사법부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판결 번복을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외교부 의견서가 필요하니 전범기업 측에서 요청서를 제출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미 전원합의체 회부에 공감을 표시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 같은 상황을 보고하면서 재판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앤장 소속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을 주저하자 청와대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며 김앤장 출신인 곽병훈 법무비서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조태열 외교부 이차관을 만나서는 일본어를 써가며 대법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한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공개한 김앤장 내부 문건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한 변호사를 상대로 전범기업에 흘러간 정보를 추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는 대신 고객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고 결국 전범기업과 관련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백 씨에게 직사 방식으로 살수차에 물줄기를 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장형 유가공 업체가 만든 치즈와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전국 목장형 유가공 업체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발효유류 7건과 자연치즈 2건 등 9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지만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식민지배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려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YTN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본의 양심이 말한다 시리즈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 BC급 전범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우스미 아이코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장과 한일 협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해온 오타 오사무 도시자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私はアメリカの占領下で育っていましたから占領っていうのがどういうものかなんとなく感じで覚えてたから植民地支配でのもとに生きることがどんなに大変なことかっていうのはどっかでこういうふうに気持ちとしてはつながっていたんですね。で何の具体的な被害もなくても占領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もんなんです。抑圧的なんです。그 B급 전범이 한국에서도 외면받고 일본에서도 외면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強制連行やいわゆる慰安婦の問題みたいに被害が明確なそういう問題と違って戦後彼ら日本国籍がなくなったというので保障から排除される。それで捨てられる。日本の人がねきちっとそれを構造を明らかにしないと当事者の人たちがね保障要求してもどっかでみんなあいつら戦犯だろと何かやったんだろっていうそういう目で必ず見られますから。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を締結したのは誰と締結しましたか。그렇지요. 예,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맺었는데 자기들의 인권 문제나 인도적인 문제는 그 배제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한일 조약은 또 하나의 폭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실체를 규명해내는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거의 10년 동안 재판이나 운동을 통해서 거의 6만 페이지 정도의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시켰습니다. 과거의 극복이라는 것은 피해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을 적응해야 되고요. 사죄를 해야 되고요. 그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되고.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日本がきちっと歴史教育をやること、そして私たち自身含めて植民地支配というもののがどういうものなのか、それを被害者の気持ちも踏まえた形で歴史を学んでいく。
절기 입추가 지났지만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이 33.6도까지 올랐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말복인 휴일에도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는 이어지겠고요.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저녁부터 밤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7도, 대전 36도, 대구 35도, 광주 34도로 예상됩니다. 9호 태풍 렛기만은 이번 주말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해안을 따라 이동한 뒤 다음 주에는 중국 산동만두 부근까지 진출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 서부와 서해 먼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제주도와 서해안, 호남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피서객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